자, 마지막 날입니다. 기든 아니든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스즈키 1번부터 쳤을 때 hearing, listening, routing, concentration, encounter, expression까지 갔죠. 그리고 저번 주에 하모니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고 오늘 얘기할 게 끝일 것 같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한국을 이런 루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공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한 곡도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순서가 아마 자연스럽게 계속 음악을 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애가 속도가 빠르고 하더라도 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정량의 총량의 합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음악에서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얼마나 이 느리고 오래 지속하는 힘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너무 지루하게만 계속 느리게만 하면 지겨워하고 또 잘하니까 욕심나서 무리하게 되면 악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 속도에 못 이기고 넘어져요. 그래서 모래성사들이 쌓다가 금방 무너져 내려서 바이올린 배우는 게 되게 무색해지고 또 다시 성인 돼서 하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부족한 부분들을 유튜브로 찾아보고 이게 마스터 클래스 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단한 음악가, 거장, 마스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take your time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마스터 클래스가 만약에 1시간이잖아요. 스케일 하나 가지고 음정 하나 가지고 30분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들여라. 한 음악에도 공을 들여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주는 만큼 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운 말 할게요. 어떤 분들이시니까 정반합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를 찾는 거냐면 한 번은 완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완전 느리게 가고 그 다음에 완전 빠르게 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한테 시키는 건 한 번 완전 느리게 했다가 한 번 완전 빨리 가요.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속도가 조금 맞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도둑맞은 집중력. 이거를 도둑맞은 집중력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행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거를 읽다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요즘 어떻게 밈으로 하냐면 집중맞은 도둑력.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집중맞은 도둑력.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조금 좀 생각을 해야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혹시 문해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임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쓸 말이에요. 문해력이 뭐냐면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이에요. 아이들한테 없어요. 요즘 진짜 많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영어의 약자예요. ASSP는 아시나요? 혹시? 뭐죠? as 무슨 영어 시간 같아. as 그죠? 이게 우리는 막 please send me 뭐 a message ASAP 해가지고 as soon as possible 계속 빨리만 하잖아요. 이 단어를 쓴 지가 10년이 넘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온 단어가 이거가 약자예요. 문해력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아 영어 잘하지? 맞춰봐. too did read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씩 더 할게. too long 너무 길어. 그래서 do read 너무 긴데 do가 아니라 너무 길어서 못 읽겠대요. too long did read 해가지고 이거를 TLDR이라고 해요. 요즘 쓰는 말인데 보세요. 영상을 어떻게 보죠? 영상을 보는데 그 자체도 너무 좀 있으셔서 2배속 빠르게 보죠. 그리고 요즘 글을 읽는 큰 경향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데요. 그게 되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집중력을 훼손시켜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우친 생각에 확신을 주는 정보만을 취합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구미에 맞는 것만 계속 읽잖아요. 난 너무나 항상 옳은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해. 그거를 요즘 보면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 한 예를 찾아봤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 메시지를 거기다 써놨는데 부모님들이 그게 너무 길어서 안 읽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그걸 영상으로 만든대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버드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교수가 그래요. 애들이 짧은 에세이조차 읽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좋아하지 않지만 지루하고 어려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악보를 외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연주하면서 모든 생각이 멀티로 나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두꺼운 책을 일부러 샀어요. 절대 사지 않는 책을. 그리고 오히려 더 느리게 연습하려고 그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만약에 40분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잘라요. 그렇게 보려고. 근데 오히려 저는 더 길게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빠른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린 게 너무 어려웠어요. 느린 게 정말 이걸 어떻게 집중을 하지라고 생각으로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연이랑 하고 있을 때 민지한테 물어봤고, 민지 할 때 시연이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우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암흑 속의 그 빛이라는 것에도 이미 그거는 공유가 된 사양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이 참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억 안 나겠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선생님이 민지 언니랑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 솔로 부분 있잖아요. 솔로 부분에서 이거 둘이 그땐 비율이 없었으니까
3일에 그걸 진하게 했었잖아요. 액센트에서.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너는? 저는 솔직히 시연이가 하는 말 정말 이해를 하나도 못했었는데 맞추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아 시연이가 저런 생각을 한 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곡을 듣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이번에 이거 하고 협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마무리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 시연이는 되게 그 떨려하는 게 컸어요, 무대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이 친구는 심적으로 되게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걸 느끼고, 과정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연습을 제가 여기 이 레슨이 있건 없건 와가지고 연습을 했었던. 협연은 처음이라서 정말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 와서 계속 연습하고 저는 학원 같은 걸 안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와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후회가 안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곡이기도 하고 또 전문적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 내가 잘한 부분도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었나 보다. 내가 잘 못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 말 듣고 되게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시연이는? 오래전에 배워서 이번에 다시 배우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요.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연주해봐가지고 좀 더 실력 향상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겠지, 이제. 심지어 이거 오늘 리허설 한번 처음 했어요. 한 번 하고 지금 한 거예요. 레슨 안 받았어요. 민지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근데 진짜 짠 게 아닌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빛을 보고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빛과 어둠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새벽에도 계속 빛 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중이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제가 이 렉처 콘서트를 한 달에 한 번 하자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조금 살만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하자라고 했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때 비우자 이렇게 먼 줄 맘먹고 안 했으면 아마 정말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벌리면 느낍니다. 중간에 왜 벌렸을까? 그냥 좀 얌전히 살지. 그걸 언제 가장 느꼈냐? 저번 주 가장 더웠을 때요. 오면서 내가 대체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제 학생들이잖아요. 제 제자들 앞에서 하는 거에서 하면서도 틀릴 때도 있고 뭐 얼버무릴 때도 있고 제대로 못하는 거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럽고 쪽팔리고 연주하고 그 차정극 편집할 때는 아무도 안 듣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로드를 하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저한테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크나큰 축복이고, 제가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제가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하모니라고 했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대로는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기에서 제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친구들과 인연이고, 그래서 도저히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진짜 줄 세우기 싫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 중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까지 와보고 하니까 물론 필요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학생들을 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 줄 알아요.
저는 줄 세우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분명히 그 중에서도 굳이 이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흑백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인생의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다양한 관점을 바라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어머 너 너무 잘한다 왜 넌 못하니 이렇게 가면 얘는 그냥 이게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인생은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음악은 더하다. 그래서 저는 음악 레슨하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어른으로서 어른도 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즈키가 끝났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비올라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큰 거에서 하겠죠. 네, 그렇게 그냥 그저 할 뿐이에요. 저도 답을 몰라요. 그냥 해요. 왜냐면 멈추지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것처럼 음악도 좀 평생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기는 특히나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때는 개인 레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면 표현을 하는 데서는 저희는 뭔가 얘기를 하면 팍팍팍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고 단체에서 탁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무작정 그냥 자료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진도만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음악이 좋을까요? 이게 시간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친구들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말수가 진짜 없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한 달, 두 달, 길게 걸리면 반년 동안 얘기 안 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6개월 후에 말하는 거는 진짜 대화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뭔가 다른 친구가 왔는데 너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된대요. 만약에 기다려주지 않으면 한두 달 걸릴 것도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 있대요. 초등학교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실력이 느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실력은 당연히 늘고 자기의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철학을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전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니체도 그랬거든요. 자기 속도를 찾으라고. 저는 나중에 말고 지금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어른이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할까봐 네 아니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먼저 자기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라고 맨날 이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친구들이 이 한 번에 이 사이클을 돈다면 저는 이거 한 몇 번 돈 거예요. 한 몇십 번 돌았겠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 매너리즘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몇 차례 겪고 대학을 가고 막 크고 작은 연주하고 마니까 막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미 다 준비가 된 것 같은 아주 큰 위험한 착각에 빠져서 몇 년간 보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요즘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저 할 뿐,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음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건 없건 음악을 수련하는 시간과 음악의 진심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 진리를 잊지 않고 저도 살 수 있길 바라고요. 레슨을 하면서도 지금은 아이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아니 왜 이걸 못해? 하고 해요. 그럼 이거는 제 자랑이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 친구가 어떤지 제가 감정을 물어보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대학생활부터 했던 레슨은 제 자랑이었어요. 그건 진짜 반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이게 누구를 이렇게 사명감 있게 가르친다라는 건 되게 나랑 되게 큰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에 대한 환상도 없었어요. 요즘 존경하는 선생님 물어보면 애들 없어요. 그래요. 하나 느낀 게 초등학교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느냐? 한 분 있대요.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학교로 오는 이유는
친구들이 다 교과서이기 때문이래요. 마지막으로 단테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중반에서 스스로 어두운 숲의 길을 잃었다 해서 저는 계속 관점이 단테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찾고 갈구하고 자아 성찰하고 하는 걸로 단테만 봤는데, 이번에 신기하게 이 친구들이랑 하면서 옆에서 길잡이로 도와주는 베리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게 스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베리길리우스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옆에서 묵묵하게 같이 지옥을 내려가줘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표는 산타 할아버지를 최대한 오랫동안 믿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느끼는 거는 학생들 옆에서 그냥 함께 걸어주는 베르길리우스 같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연습해가 아니라 같이 연습하자라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잘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안 돼? 그래, 같이 연습하자. 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입니다. 돈보다 더.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후회 없고 순간만큼은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가르치고 그 한 순간이잖아요. 함께 가르쳐주고 행동하는 베르길리우스 같은 선생님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7번이잖아요. 그거 토요일날 이렇게 내서 오는 거 진짜 힘드신 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연주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집중력이 이게 딱 체인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무대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원장 선생님도 진짜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8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셨을 거예요.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뭔가 뭐 아쉬웠던 거나 좋았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아쉬웠던 거는 뭐 전혀 없고요. 근데 막연하게 바이올린을 하면 스즈키를 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스즈키 하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지 뭔지는 정말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음악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의미까지도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아이가 체험가 뭐라고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했고, 또 이제 연주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막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평생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악기, 음악 이런 걸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민정님은 지금 아이도 제가 가르치지만 저한테 배우셨어요. 한 6개월 됐죠. 그 6개월 하시면서 4권까지 나갔구나. 그리고 시원이랑 같이 두 개를 하고. 여기 아들이랑 하면서 아들과 같이 연주도 하고요. 먼지가 뿌옇게 진짜 어느 순간 가방을 메고 다시 이렇게 오고 싶은 정말 막기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호강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쉬운 건 진짜 저번 일도 없었고 저번 주에 못 온 게 너무 아쉽고 선생님 뭐 교육관이나 생각 이런 게 저랑 너무 맞아. 저는 많이 못 온 게 너무 지금 많이 후회가 되고 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또 시연이랑 안 하는 주에 와가지고 진짜요? 시연이도 왔다가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어머나. 왔다가 하고 넌 왜 나한테 안 물어보냐?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으셔서 계속 좀 많이 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게 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장님께도 많이 보내드리는, 선생님께도 많이 보내드리는 문자가, 시연이가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많은데,
이제 약간의 음악적으로 푸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의 방법이 이제 음악이랑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이게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계속 아무래도 피아노도 선생님이 계속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그 돌파구인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근데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정말 큰 거예요. 음악이 취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올 때 어떻게 보냐면 연주 너무 무섭고 연습 이런 친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맨 처음에 전화할 때 얘가 싫어하는데 지금 억지로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 맨 처음에 하는 게 연습하지 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오는 자체가 스트레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지만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거를 꼭 그리고 왜 더 그러냐면 이건 제 진심이거든요. 제가 이걸 사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정리된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것과 그냥 해라 하고 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원장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요. 제가 독주회를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4년? 학원을 오픈하고 나서 연주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연습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계속 좀 연주의 감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리를 또 선생님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같이 그냥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있죠. 저랑 되게 반대예요. 선생님 되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앞에서 있으면 딱딱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듣기에도 저는 연주 말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좀 괜히 특기시고 너무 장점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많이 깨져서 그래요. 많이 깨져서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일을 벌리면 항상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멤버가 너무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멤버분들이 오셨고 이 친구들은 슬기 1번부터 6번까지 나왔죠. 얘는 와가지고 끝나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남의 소리를 듣는 거고 배려하는 건데 이 친구들 좀 된 것 같아요. 끝나면 제가 막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얘네가 다 정리해줘요. 같이 해줘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는 진짜 크잖아요. 아 내가 하는 게 누군가에는 되게 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원래 끝나고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계속 가르칠 터이니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한 건 많이 없고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이랑 둘이서 많이 연주하고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스즈키를 6권까지 하면서 이걸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공연을 한다는 게 되게 뭐랄까 되게 고되고 힘든 작업인데 그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 제작한다는 게 의미가 좀 너무 깊어서 쌤 연주가 멋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네. 배운 학생 입장에서 어땠는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매우 재밌었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틀에 박힌 듯 얘기하지 말고요. 솔직히 얘기해달라고요. 솔직히예요, 그게. 저도 솔직히 6번까지는 일단 잘 하고 싶고 좋았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 끝났다.